미친 듯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입시 미술을 준비하던 그때를 생각해봐요. 또한 학점을 따기 위해서 밤새도록 공부하던 본인. 이제는 홀가분하게 학사모를 내던지던 그때. 취업만 하면은 나는 앞으로 어떠한 디자인을 하던 훌륭한 디자이너가 되겠어 라고 다들 생각하시죠? 학생들과 디자이너가 어떻게 다른지 디자이너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디자이너 마디아입니다. 반가워요. 오늘은 그 대학생이나 고등학생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실무 디자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제가 5개 정도를 정의해 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자신만의 환상에 빠지지 말아요. 흔히 이제 디자이너라고 하면은 뭔가 최신 트렌드, 독특함, 나만의 개성, 크리에이티브, 창의력이 되겠죠. 이런 뭔가 특수한 단체, 집단 아니면 개인을 인식하고 있는데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맞는 말도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나는 이 세상에 없는 무언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서 멋진 사람이 되겠어 막 이러는데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자이너라는 직업은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 없는 거를 만들 순 있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자유롭게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나와 있던 디자인을 조금 더 트렌드에 맞춰서 편리하게 고객 관점으로 탈바꿈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조금 더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자, 여기 차키가 이렇게 있죠. 차키가 있는데 자, 옛날에는 차키에 대한 리모컨이라는 기능이 없었어요. 그죠? 넣고 돌려서 문을 열고, 그죠? 창문도 옛날에는 버튼식이 아니라 이렇게 손잡이 이렇게 돌려가지고 창문을 열었었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편리하게 기술이 발전되면서 거기에 따른 디자인도 같이 발전을 하는 거죠. 이렇게 기존에 나와 있던 거를 조금 더 편리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디자이너의 직업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거기에 따른 기술자분들도 필요하겠고 기획자분들도 필요하겠지만 거기에 한몫을 하는 게 이제 디자이너가 되겠어요. 이거는 분야에 따라 다른 건 아니에요. 일러스트레이터도 마찬가지고 트렌드에 맞춰서 표현하는 방식이 바뀌어요. 웹디자인도 기존의 버튼의 위치나 폰트의 위치, 디자인 트렌드에 따른 컬러감, 사용성, 가독성, 장착법, 이런 것들에 따라서 시선 분산. 옛날에는 고객들이 한 페이지에 다양한 정보들이 있는 걸 좋아했다면 지금은 모바일 시대다 보니까 초점이 한 화면에 집중될 수 있는 컨텐츠가 하나씩 혹은 2개씩 보여지는 거를 더 추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바꿔주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디자인을 재탄생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만의 환상에 빠져서 나는 이 세상에 없는 모든 디자인을 내가 다 만들어내겠어 라는 착각은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하세요. 두 번째, 무조건 이쁘게. 디자이너는 이쁜 것만 추구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때로는 비주얼을 어느 정도 포기하고 사용성, 즉 고객 초점에 맞춰서 디자인을 해야 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로. 아무리 디자인을 이쁘게 만들어도 사용자가 이해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면 빵점짜리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를 하나 좀 들어볼까요? 내가 컬러가 너무 이쁘고 그래픽도 너무 이뻐요. 근데 사용자들이 사용을 할 줄 모르는 거야. 내가 원래 쓰던 버튼 위치가 아닌 거지. 네이버 같은 예를 들면 오른쪽에 로그인 버튼이 있는데 나는 뭔가 독특하게 디자인을 할 거야 하고 로그인 버튼을 위나 아래로 내려버렸어요. 그럼 사람들이 로그인 버튼을 찾겠죠. 아무리 디자인을 이쁘게 해도 사용을 못하면 그거는 빵점짜리예요. 저도 굉장히 많이 듣고 있고 지금도 듣고 있는데 이게 디자이너 태생상 이쁜 거를 포기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하셔야 됩니다.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디자이너라는 생활을 하게 되면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거예요. 야, 이거는 이쁘기만 한데? 이쁜데 어렵다. 이게 뭐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쁘게 주의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나만 잘하면 돼. 아무리 디자인을 잘한다고 해도 회사는 팀 작업이에요. 물론 프리랜서 분들도 크게 보면 팀 작업이 될 겁니다. 클라이언트가 있을 거고 퍼블리셔가 있을 거고 그 디자이너가 보고 할 기획자가 있을 거고, 그죠? 크게 보면은 프리랜서도 팀 작업인데요. 나 혼자 아무리 잘해도 의미가 없어요. 내가 디자인을 아무리 멋지게 만들어서 퍼블리셔한테 보냈어요. 근데 퍼블리셔분이 야, 이거는 코딩으로 안 되겠다. 이거는 개발이 안 되는 디자인이에요. 현실성이 없는 디자인이에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UI UX를 처음 접하시거나 웹 디자인이나 앱 디자인을 하게 되시면 수식어처럼 따라다니는 단어들일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나 혼자 잘하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디자이너가 여러 명에서 같이 작업을 할 경우 나 혼자 백날 잘해도 의미가 없어요. 디자이너들끼리도 팀워크가 들어와야 돼요. 팀워크가 항상 잘 맞아야 됩니다. 누구 메인, 누구 서브 페이지, 누구 뭐 이렇게 해서 각자 파트를 나눈 다음에 하나의 사이트를 만들게 돼요. 웹 디자인 경우를 예를 들면 그랬을 때 나 혼자만 잘하면 의미가 있을까요? 각 페이지가 은율감이 맞아야 되고 스타일이 다 통일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통이. 제품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그래픽이든 뭐 편집이든 기획자, 마케터, 뭐 개발자, 퍼블리셔, 뭐 기술직 분들하고도 끊임없이 소통을 해야 돼요. 난 이렇게 디자인을 했는데 이게 되냐 안 되냐를 항상 판가름하고 디자인이 완료됐어도 끊임없이 테스트를 계속 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디자이너는 자신의 디자인을 어필할 줄 알아야 돼요. 자신의 디자인을 어필하지 못하면 기획자나 클라이언트한테 이렇게 엄청나게 휘둘릴 거예요. 아마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겁니다. 이것도. 가끔 이제 소기업분들 보시면 대표님이 직접 컨펌을 해주시는 회사도 있어요. 대표 마음에 안 들면 빠꾸예요. 그렇죠? 그래서 디자인을 하고 나서 본인 디자인을 어필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어필을 잘 못하고 휘둘리게 되면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디자인과 나중에 결과물로 나온 디자인이 많이 달라요. 마음에 안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본인 디자인을 잘 어필하셔야 돼요. 이 디자인을 어필하는 방법들은 다양하게 많은데 제가 나중에 따로 요거는 내용이 너무 광범위해서 추가로 나중에 녹화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신만의 독특한 한 가지 스타일. 와,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말 같기도 하고 나쁜 말 같기도 해요. 잠깐 들으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 디자이너는 되게 독특한데? 한 가지 스타일이 딱 있어. 자기만의 색깔이 있는 디자이너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좋은 말 같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은 한 가지밖에 표현을 못하는 디자이너라고도 해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본인의 장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컬러에 강해, 그래픽에도 강해, 이런 장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컬러를 사용하면 디자인을 잘하는데 컬러를 빼고는 디자인을 못하는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디자이너는 디자인 한 개를 뽑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시안, 다양한 시도들을 많이 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뭐 10개의 시안이 나오거나 뭐 5개의 시안이 나오거나 그렇게 되죠. 거기에 대한 시안의 차이가 컬러를 넣고 빼고로 결정되진 않습니다. 완전 새로운 거 하나, 완전 새로운 거 하나, 완전 새로운 거 하나, 이런 식으로 컨셉이 아예 다르게끔 시안이 나와야 되는데 컬러를 사용할 땐 디자인을 잘하고 컬러를 빼면 디자인을 못하고, 요 문제는 좀 있어요. 굉장히 치명타입니다. 치명타. 계속 도돌림표죠. 도돌림표. 그 디자인을 계속 바꾸고 있는 거예요. 같은 컨셉의 디자인을 뭐 조금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꿔봐야 어차피 디자이너가 아닌 사람들이 눈으로 딱 봤을 때는 다 고만고만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웹 디자인에서 레이아웃을 딱 짰어요. 그라데이션이 들어간 것들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그라데이션을 쓰고 UI만 바꿨어요. 뭐가 다를까요, 이게? 스타일이 똑같잖아요. 둘 다 그라데이션이 똑같이 들어갔는데
단지 레이아웃만 다른 거잖아요. 이거는 다른 시안이 아니에요. 그냥 똑같은 디자인인 겁니다. 아예 다른 컨셉으로 하나가 나와야 돼요. 근데 자신만의 한 가지 스타일을 고수하는 거는 물론 좋을 수도 있지만 단점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디자이너로서는 꽤 치명타입니다. 도돌림표만 계속 되풀이될 뿐이에요. 클라이언트는 그라데이션을 싫어해요. 근데 나는 그라데이션밖에 디자인을 못해. 어때요? 굉장히 치명타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디자이너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번째였어요. 다섯 번째, 다양한 분야의 멀티적인 디자이너가 되라. 와, 멋있죠? 다양한 분야에서 멀티적으로 디자인을 하는 건 좋죠. 엄청 좋아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물론 전부 다 잘한다면 가능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여기서 찔끔, 여기서 찔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를 전문적으로 파는 게 중요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사람의 뇌는 한정적이에요. 다양한 분야를 다 멀티적으로 천재같이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한 가지 전문 분야를 꼭 파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스티브 잡스가 디자이너는 아니지만 스티브 잡스를 좀 예로 들면 애플이라는 거대한 회사를 창립하고 맥, 아이폰, i 시리즈를 이렇게 디바이스들을 계속해서 출시하는데요. 스티브 잡스한테 로고 디자인을 의뢰했을 때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그러니까 디자인 분야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스페셜리스트들이. 모든 분야에서 다 스페셜리스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가끔 이제 신입분들이 오시면 아니면 신입분들이랑 대화를 하면 나는 로고 디자인, 아이콘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UI, UX, 모바일 다 잘하고 싶어요. 제품 디자인까지. 난 디자인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의지는 좋지만 한 가지 전문성을 파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큰 기업을 가시거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들은 각 파트마다 전문적인 디자이너들이 존재해요. 아이콘 수석 디자이너, 레이아웃 수석 디자이너, 배너 수석 디자이너 이렇게 다 존재를 하기 때문에 하나의 전문성을 갖고 있으면 굉장히 좋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UI UX가 전문 분야예요. 근데 제 유튜브 보시면 로고도 있고 그래픽도 있고 아이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부가적인 요소죠. UI UX가 100이면 나머지는 한 50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UI UX에 이제 아이콘도 들어가고 그래픽도 들어가고 그라데이션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서브적으로 익힌 거지 제가 그걸 전문적으로 하진 않았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본인만의 전문성을 꼭 가져라. 이것 찔끔 저것 찔끔 저것 찔끔 하면은 나중에는 선택할 그게 없어요. 하나를 전문적으로 파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였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학생들이 착각하고 있는 5가지 디자이너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좀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고 공감이 안 가는 부분도 있겠죠.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하고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죠. 안녕히 계십시오.